1번 문제, 국가 및 기관별 허용 기준에 대한 사용 명칭을 잘못 연결한 것은 첫 번째로 영국 HSE는 OEL이 아닌 WEL이 맞고, 두 번째로 미국 OSHA는 PEL이 맞고, 세 번째로 미국 ACGIH는 TAV 맞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이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가 및 기관별 허용기준 사용 명칭은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신체적 결함과 이에 따른 부적합 작업을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심기양지는 정밀 작업이 아닌 고소작업, 격렬한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간기능 장애, 화학공업은 맞고, 세 번째로 빈혈증, 유기용제 취급 작업도 맞고, 네 번째로 당뇨증, 외상받기 쉬운 작업도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신체적 결함과 그 원인이 되는 작업은 필기에 3번 나와 표에 있는 내용은 전부 나왔으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1단계로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로는 사실의 발견, 3단계로는 평가 및 분석, 4단계로는 시정체계 선정, 마지막 단계로는 시정체계 적용이 답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 순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오사가 의미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오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실내 공기의 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영향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새집 증후군은 맞고, 두 번째로 헌집 증후군도 맞고, 세 번째로 화학물질 과민증도 맞고, 네 번째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은 아니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내 환경과 관련된 질환의 종류는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물체의 실제 무게를 미국 NIOSH의 권고 중량물 한계 기준 RWL로 나눠준 값을 무엇이라는가? 이렇게 물체의 실제 무게를 RWL로 나누어준 것은 LI, 중량물 취급지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량물 취급지수는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최대 작업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최대 작업 영역은 1번처럼 양팔을 곧게 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영역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평 작업 영역 구분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을 해당 그림을 떠올리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1994년 ABIH에서 채택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산업위생 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맞고, 두 번째로 과학적 방법으로 적용과 자료의 해석에서 경험을 통한 전문가의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한다가 맞고, 세 번째로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맞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위생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필기시험에 11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성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로부터 몇 개월에 몇 회 이상의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벤젠 스티렌 성면은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여기에 있는 수백 가지 물질들은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해야 하는데 다 외울 순 없으므로 시험에 나온 것들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직업성 질환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직업상 업무에 기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질환은 제외한다가 아닌 포함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산업위생의 정의로 옳은 것은 산업위생이란 근로자 및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및 관리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산업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피로는 원천적으로 일종의 질병이며 비가역적 생체 변화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산업피로는 질병이 아닌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생체 변화로 적절한 회복이 가능하다가 맞겠습니다. 13번 문제, 밀폐 공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6%가 아닌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 공기 관리에 있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오존은 애초에 사무실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로 일산화탄소는 노출 기준 10ppm 이하가 맞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가 맞고,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전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산업피로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작업 과정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도 맞고, 세 번째로 작업 능력에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마다 작업량을 조정해야 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동적인 작업은 피로를 더하게 하므로 가능한 한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동적인 작업과 정적인 작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배치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피로 예방 대책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 1년 동안 6건의 재해로 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80일이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매월 25일씩 근무했다면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얼마인가? 먼저 도수율의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고, 재해건수는 6건 대입, 연 근로시간수는 1000명이 하루에 8시간씩 매월 25일씩 근무하였다면, 매월 25일이면 1년에는 25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100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일을 해주면 도수율은 2.5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수율은 필기에는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중대재해 기준 첫 번째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대재해 기준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기준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혐기성 대사의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지방은 호기성 대사이고, 포도당은 일단 호기성과 혐기성 둘 다 될 수 있으므로 세모를 치고, 글리코겐은 혐기성 대사가 맞고, 단백질은 호기성 대사인데 여기서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해당 작용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답은 애매한 포도당이 아닌 글리코겐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육운동 에너지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혐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육체적 작업 능력이 15kcal per min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때 작업 대사율이 6.5kcal per min이고 휴식 시의 대사량이 1.5kcal per min일 때 매 시간당 적정 휴식 시간은 약 얼마인가? 먼저 매 시간당 적정 휴식 시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PWC 15kcal per min 대입, 작업 대사량 6.5kcal per min을 대입하고
휴식 시의 대사량 1.5kcal/min을 대입하면 매 시간당 적정 휴식 시간은 18분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식 시간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사평가를 무엇이라는가? 해당 조사평가는 안전보건 진단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온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절대 온도는 K, 켈빈 온도로 표시하고 절대 온도 0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 섭씨 온도로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시로는 1에서 35도, 미온은 30에서 40도로 한다는 맞는 내용. 3번의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 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의 오른쪽에 섭씨 온도를 붙인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냉수는 4도 이하가 아닌 15도 이하, 온수는 60에서 70도를 말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온도 표시 개념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 농도는 65, 150, 175, 63, 83, 112, 58, 49, 205, 178 ppm일 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값은 약 몇 ppm인가? 먼저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아는 그 평균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측정값들을 전부 더하고 10으로 나누어주면 산술 평균은 113.8ppm이 나오고, 기압 평균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측정치의 개수는 10개이므로 10 대입,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측정치들을 곱해주면 답은 100.4pp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기본 개념이고 기압 평균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입자의 가장 자리를 이등분한 직경으로 과대평가될 가능성 있는 직경은, 이렇게 입자의 가장 자리를 이등분한 직경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는 것은 페레 직경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리적 직경의 종류는 필기에 2번, 실기에는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각 종류별 그림과 매치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유사 노출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유사 노출 그룹은 노출되는 유해 인자의 농도와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 그룹을 말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유사 노출 그룹의 노출 농도를 근거로 노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유사 노출 그룹 설정을 위해 시료 채취소가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유사 노출 그룹 설정을 위해 시료 채취소를 경제적으로 결정한다가 맞고, 마지막으로 유사 노출 그룹은 모든 근로자의 노출 상태를 측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일 노출 그룹 개념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1차 표준 기구가 아닌 것은, 1번의 오리피스 미터는 2차 표준 기구이고, 2번의 폐활량계, 3번의 가스 취원병, 4번의 유리 피스톤 미터는 1차 표준 기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1, 2차 표준기구 종류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여과 기전 및 채취 효율이 다르다. 입자 크기가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일 때 주된 여과 기전은, 입자 크기가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일 때 주된 여과 기전은 확산과 직접 차단, 그리고 또는 간섭이라고 하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입자 크기에 따른 포집 기전은 필기에 2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원통형 비누 거품 미터를 이용하여 공기 시료 채취기의 유량을 보정하고자 한다. 원통형 비누 거품 미터의 내경은 4cm이고 거품막이 30c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10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이 공기 시료 채취기의 유량은 약 몇 세제곱cm/s인가?
먼저 유량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처음 보는 공식 같지만 Q는 단면적 A 곱하기 속도 V의 정의가 여기서 단면적은 이거고 속도 V는 이동거리, 이동시간, 이므로 이게 결국 V여서 Q는 AV의 응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공식의 단면적, 여기서 직경이 주어졌으므로 원형 단면적의 공식인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4cm의 제곱을 대입해주고 이동거리는 30cm 대입, 그리고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으니 10을 대입해주면 공기시류 스치기의 유량 Q는 37.7 세제곱cm/s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출력이 0.4W의 작은 저문원에서 1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은 약 몇 데시벨인가? 먼저 조건이 이렇게 무지향성 저문원 자유공간 위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지향성 저문원 자유공간 위치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서 PWL은 10로그의 기준 음향 파워분의 대상 음원의 음향 파워로 이렇게 환산하고 해당 공식의 W 0.4W 대입, W 기준 음향 파워는 10의-12승 W 고정값 대입, 그리고 R은 10m 대입해주면 85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SPL과 PWL의 관계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공식 5가지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입경이 20마이크로미터이고 입자 비중이 1.5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약 몇 cm/s인가? 먼저 침강 속도의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입자 밀도가 아닌 비중이 주어졌으면 비중과 밀도, 비중량은 전부 수치가 동일하고 단위만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1.5이면 밀도는 1.5 g/세제곱cm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1.5 대입, 그리고 직경 20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해주면 침강속도 V는 1.8 cm/s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만식 침강속도 문제는 필기에 7번 나오고 실기에도 자주 나오니 꼭 암기를 해주시고 스토크스와 리프만 침강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식을 사용하고 2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리프만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해당 리프만 침강속도 공식은 이렇게만 보면 단위가 맞지 않아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식에서 0.003을 모든 단위 환산이 되어 있는 실험값으로 이 공식에 들어가는 단위 그 자체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다음은 가스상 물질을 측정 및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가스상 물질을 검증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매 측정 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해야 한다가 답이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검증한 방식 측정 관련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측정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값을 상정할 때 필요한 것은 표준화값은 허용기준 분의 시간가중 평균값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에틸렌 글리콜이 20도 1기압에서 공기 중에서 증기압이 0.05mHg라면 20도 1기압에서 공기 중 포화 농도는 약 몇 ppm인가? 포화 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증기압 0.05mHg를 대입하면 공기 중 포화 농도는 65.8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포화 농도 C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유량, 측정시간, 회수율 및 분석에 의한 오차가 각각 18%, 3%, 9%, 5%일 때 누적 오차는 약 몇 프로인가? 먼저 누적 오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2원 18% 대입,
E2 3% 대입, E3 9% 대입, E4 5% 대입해주면 누적오차는 21%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누적오차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MC 막 여과지는 산에 쉽게 용해되므로 입자상 물질 중에 금속을 채취하여 원자합광 광도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당하다는 옳은 내용이고, 해당 내용은 실기까지 나오니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PVC 막 여과지, 유리규산을 채취하여 X선 회절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도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실기에 잘 나오고, 3번의 PTFE 막 여과지는 농약 알칼리성 먼지, 콜타르 피치 등을 채취하는 데 사용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음막 여과지는 금속은 결합제, 섬유 등을 소결하여 만든 것으로 코크스 오븐에 대한 저항이 약한 단점이 있다. 틀린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유리 섬유 여과지에 대한 내용이고, 음막 여과지란 99.9% 이상의 순수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 여과지로 고온가스, 부식성 시료, 금속 분석에 적합하며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5개.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에서 습구흡구 온도 지수의 산출식은, 여기서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장소의 습구흡구 온도 지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흡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흡구 온도 지수 문제는 필기시험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두 가지 공식을 꼭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이황화탄소가 배출되는 작업장에서 시료 분석 농도가 3시간에 3.5ppm, 2시간에 15.2 ppm, 3시간에 5.8ppm일 때 시간 가중 평균값은 약 몇 ppm인가? 해당 TWA 공식은 이렇게 되고, 처음에 3시간에 3.5ppm 측정하였으니 3.5 곱하기 3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15.2ppm 2시간 대입, 그리고 5.8ppm 3시간 대입해주면 시간 가중 평균값 TWA는 7.3pp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TWA 공식은 필기시험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다음 중 78도와 동등한 온도는, 먼저 78도를 화씨온도와 절대온도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은 섭씨온도를 화씨온도로 바꾸어 주기 위해 해당 공식을 사용하면 5분의 9 곱하기 78 더하기 32, 172.4 화씨온도가 나오고, 켈빈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온도에 273을 더해주면 351 켈빈 온도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관계는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는 기본 개념이므로 암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 수준에 따른 1분 동안 발생 횟수를 측정할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측정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자외선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자외선은 비전리 방사선이라는 맞는 내용, 2번의 인체와 관련된 도르노선을 포함한다도 맞는 내용, 3번의 100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갖는 전자파를 총칭하는 것으로 열선이라고도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자외선은 1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갖는 전자파를 총칭하는 것으로 화학선이라고도 한다가 맞고, 마지막으로 UVB는 약 280에서 315나노미터의 파장의 자외선이라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시험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이므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측정에서 변이계수를 알맞게 나타낸 것은, 변이계수는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변이계수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86dB이고 근로자는 귀덥게 차음 평가지수 19를 착용하고 있을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음압 수준은 약 몇 데시벨인가? 먼저 음압 수준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차음 효과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차음 평가지수 NR을 19를 대입해주면 6dB이 나오고 기존 음압 수준은 86dB, 차음 효과는 6dB이므로 86-6을 해주면 음압 수준은 80dB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차음 효과와 음압 수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후드의 유입 계수가 0.7이고 속도압이 20mH2O일 때 후드의 유입 손실은 약 몇 mH2O인가? 먼저 후드의 유입 손실 공식은 유입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고 여기서 주어진 건 유입 계수이기 때문에 유입 손실 계수는 유입 계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므로 F 대신 이걸로 바꾸어주고 해당 공식에 그러면 유입 계수 0.7 대입 속도압 VP는 20mH2O를 대입해주면 후드의 유입 손실은 20.8mH2O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압력 손실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보호계수 PF를 산정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먼저 보호계수는 이런 식으로 보호구 안의 농도분의 보호구 밖의 농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호계수는 필기에는 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주물 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 인자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주물 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 인자 첫 번째로는 소음, 두 번째로는 금속흉, 세 번째로는 분진, 네 번째로는 유해가스, 마지막으로는 고열로 답은 4번 자외선 발생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국소 배기시설의 일반적 배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소 배기시설 배열 순서는 첫 번째로는 후드, 두 번째로는 덕트, 세 번째로는 공기 정화장치, 네 번째로는 배풍기 또는 송풍기, 마지막으로는 배출구 또는 배기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소 배기시설 배열 순서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순서를 암기하실 때는 후덕한 공송배시, 후덕 공송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작업장에 설치된 후드가 100세제곱미터/민으로 환기되도록 송풍기를 설치하였다. 사용함에 따라 정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환기량 변화로 옳은 것은? 먼저 풍량 Q와 풍압 P를 회전수로 일단 맞추어줍니다. 풍량 Q와 회전수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풍압 P와 회전수 N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회전수를 맞추기 위해 해당 풍량 Q에 대한 공식에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풍압 P와 풍량 Q의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량 Q에 대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풍량 Q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압이 기존이 P1 근데 P2는 기존 정압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였으니 2분의 1 P1으로 바꾸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P1 소거되고 Q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Q1은 100세제곱미터/민 대입해주면 환기량의 변화는 70.7세제곱미터/민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상사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6가지 관계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작업환경 개선 대책 중 격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는 격리가 아닌 환기에 속하고 원격 조정장치의 설치, 특수 저장창고의 설치, 콘크리트 방호벽의 설치는 격리와 관계된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3원칙을 물어보면 대치격리 환기, 4원칙을 물어보면 교육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회전수가 600rpm이고
동력은 5kW인 송풍기 회전수를 800rpm으로 상향 조정하였을 때 동력은 약 몇 kW인가? 그러면 동력 H와 회전소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H2로 바꾸어주면 해당 공식, 그러면 H1은 5kW 대입, N1 600rpm 대입, N2 800rpm을 대입해주면 12kW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상사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6가지의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주물사 고온가스를 취급하는 공정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중 덕트의 재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주물사 고온가스에는 재질을 흑피강판으로 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용물질에 따른 덕트 또는 송풍관의 재질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덕트 함유 시 댐퍼를 이용한 균형유지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임의로 댐퍼 조정 시 평형 상태가 깨진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시설 설치 후 변경이 어렵다가 아닌 시설 설치 후 변경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3번에 설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맞고, 4번에 설치 후 부적당한 배기 유량의 조절이 가능하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저항 조절 평형법의 장단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보호구의 재질과 적용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의 천연고무, 극성용제는 맞는 내용, 2번의 부틸 고무, 비극성 용제는 틀린 내용으로 극성 용제가 맞고, 3번의 니트릴 고무는 비극성 용제 맞고, 4번의 네오프렌 고무는 비극성 용제가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호구 재질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물질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이 5000kcal/h이고 외기온도 20도, 작업장 내 온도는 35도이다. 이때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민인가? 단, 정합 비율은 0.3kcal/세제곱미터 섭씨 온도이다. 먼저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열 부하량 5000kcal/h 대입, 그리고 정합 비율 0.3 대입,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차인데 35도에서 20도를 빼주면 1111.11 세제곱미터/h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민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8.5 세제곱미터/민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은 필기에 2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전체 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유해물질의 독성이 높은 경우는 틀린 내용으로 유해물질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독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체 환기가 아닌 국소 배기 장치로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작업장 특성상 국소 배기 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맞고, 세 번째로 동일 사업장에 다수의 오염 발생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맞고, 마지막으로 오염 발생원이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체 환기 적용 조건은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공기가 20도의 송풍관 내에 20m/s의 유속으로 흐를 때 공기의 속도압은 약 몇 mH2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kg/세제곱미터이다. 먼저 속도압 VP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감마는 비중량인데, 이렇게 밀도, 비중량은 수치가 동일하고 단위만 다르므로 밀도가 1.2kg/세제곱미터이면 비중량은 1.2kg/세제곱미터이므로 1.1을 대입, 그리고 속도 20m/s 대입,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으면 9.8m/s 제곱 고정값을 대입해주면 속도압 VP는 24.5 mH2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속도합 공식은 필기 실기 둘 다 빈출이므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5번 문제, 환기량을 Q, 작업장 내 최적을 V라고 할 때 시간당 환기 횟수로 옳은 것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의 공식은 최적분의 필요 환기량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덕트 직경이 30cm이고 공기 유속이 10m/s일 때 레이놀드 수는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점성 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5승 kg/sm, 공기 밀도는 1.2 kg/세제곱미터이다. 먼저 레이놀드 수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밀도 1.2 kg/세제곱미터 대입, V 10m/s 대입, 직경 D는 들어가는 단위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3m를 대입, 점성계수 1.85 곱하기 10의 -5승 kg/secm를 대입해주면 레이놀드 수는 약 19만 5천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놀드 수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푸시풀 후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도금조와 같이 폭이 넓은 경우에 사용하면 포집 효율을 증가시키면서 필요 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고, 이번에 공장에서 작업 물체를 처리조에 넣거나 꺼내는 중에 발생되는 공기막 파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공기막 파괴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은 없고, 세 번째로 개방조 한 변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표면의 공기를 풀어 반대쪽에 오염물질이 도달하게 한다는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제어 속도는 푸시 제트기류에 의해 발생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밀어당김형 후드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도금조와 사용주조에 사용되는 후드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도금조와 사용주조에 사용되는 후드의 형식은 외부식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후드 형식과 적용 작업에 대한 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온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귀덮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러한 귀덮개의 장점, 1번은 귀 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동일한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 3번에 멀리서도 착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 4번에 고온에서 사용해도 불편이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고온에서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귀마개와 귀덮개의 장단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귀마개의 장점은 귀덮개의 단점과 반대되고 귀마개의 단점은 귀덮개의 장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블로우다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유효 원심력을 감소시켜 선의 기류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틀린 내용으로 유효 원심력을 감소시키는 건 오히려 집진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틀렸고, 이번에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한다는 맞는 내용, 3번의 부분적 난류 증가로 집진된 입자가 재비산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블로우다운은 재비산 방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의 처리 배기량의 50% 정도가 재유입되는 현상은 아니고 애초에 적절한 설계라면 처리 배기량의 50% 정도가 재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블로우다운은 필기에는 2번, 실기에는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온열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관련이 없는 것은 WBGT 고려인자 첫 번째로는 기습, 두 번째로는 기류, 세 번째로는 상대속도, 마지막으로는 복사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숍의 분류로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진동증후군의 단계를 0부터 4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1단계는 가벼운 증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끝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의미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3단계는 심각한 증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가운데 마디 부분까지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라는 틀린 내용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전체에 걸쳐 백색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4번의 4단계는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대부분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손끝에서 땀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에 해당하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다음에 빛과 밝기의 단위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1. 루멘의 빛이 1제곱피트의 평균 현상의 수직 방향으로 비칠 때 그 평면의 빛의 양, 즉 조도를 푸트캔들이라 하고, 1제곱미터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의 밝기를 1럭스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푸트캔들과 럭스 개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4번 문제, 다음 중 피부 토가력이 가장 큰 것은? 토가력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는 중성자가 없으므로 X선이 되겠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방사선 내용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5번 문제, 저기압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고도의 상승으로 기압이 저하되면 공기의 산소 분압이 상승이 아닌 저하하여 폐포 내의 산소 분압도 저하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열사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의 뇌 온도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온열 질환의 종류에 대한 표는 필기에 10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저온에 의한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떨림이 발생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혈압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신체 내 열을 보호한다가 맞고, 3번의 피부 표면의 혈관들과 피하 조직이 수축된다는 맞고, 4번의 부종, 저림, 가려움, 심한 통증 등이 생긴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자연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에서 20%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맞는 내용. 두 번째로 개각은 4에서 5도가 좋으며 개각이 작을수록 실내는 밝다는 틀린 내용으로 개각은 4에서 5도가 좋으며 개각이 크면 실내가 크면 클수록 실내는 밝기 때문에 틀린 내용. 3번의 균일한 조명을 요하는 작업실은 동북 또는 북창이 좋다는 맞는 내용. 4번의 입사각은 28도 이상이 좋으며 입사각이 클수록 실내는 밝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내 자연 채광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다음 중 적외선의 생체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700나노미터 이하의 적외선은 눈의 각막을 손상시킨다. 이거는 틀린 내용으로 각막 손상은 보통 280에서 315나노미터의 자외선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시험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은? 이렇게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한 결과 그 물질의 단위 질량에 흡수된 에너지는 흡수선량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흡수선량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그중 한 번은 1그레이는 100라드 단위 환산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해당 개념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다음의 설명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4기압 이상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스 마취작용을 나타내서 작업력의 저하, 기본의 변환, 여러 정도의 다행증이 일어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 현상 개념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감압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는 맞는 내용. 두 번째로 감압이 끝날 무렵에 순환함수를 흡입시키면 감압 시간을 25%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도 맞는 내용. 3번에 특별히 잠수에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10m/min 속도로 정도로 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도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헬륨은 질소보다 확산 속도가 작고는 틀린 내용으로 확산 속도가 크고 체내에서 안정적이므로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로 호흡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병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감압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3번 문제. 비전리 방사선이 아닌 것은 극저주파, 자외선, 라디오파는 비전리 방사선에 속하나 감마선은 전리 방사선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 종류 구분하는 문제가 필기에 3번 나왔으므로 꼭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 역치로 맞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 느끼는 최소 진동 역치는 55풀마5dB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진동수에 따른 구분표는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5번 문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소음성 난청은 4000에서 6000Hz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맞는 내용. 두 번째로 일시적 청력 변화 때의 각 주파수에 대한 청력 손실의 양상은 같은 소리에 의하여 생긴 영구적 청력 변화 때의 청력 손실 양상과는 다르다는 틀린 내용으로 일시적 청력 변화와 영구적 청력 변화는 손실의 정도는 다르지만 청력 손실의 양상, 특히 영향을 받는 주파수 범위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두 경우 모두 고주파수에서 먼저 청력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소음의 흡입평가 시 적용되는 반향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의 반향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정상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론적 음압은 몇 데시벨인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소음도는 0dB에서 130dB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사무실 실내 환경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750ppm이었다. 이산화탄소가 750ppm인 사무실 실내 환경의 직접적인 건강 영향은 보통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에서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면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750ppm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 직접적 건강 영향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일반적으로 소음기의 A 특성치는 몇 폰의 등감 곡선과 비슷하게 주파수에 따른 반응을 보정하여 측정한 음압 수준을 말하는가? 여기서 A 특성은 특성치가 40폰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첨감 보정회로 특성치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A 특성은 40, B 특성은 70, C 특성은 100폰인 것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각각 90dB, 90dB, 95dB, 100dB의 음압 수준을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다. 이 소음원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되는 음압 수준은 총 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90dB 대입, 90dB 대입, 95dB 대입, 100dB를 대입하면 총 음압 레벨은 102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음압 레벨 공식은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납의 독성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당 0.005mg이었다. 1일 8시간 동안 작업 시에 허용 농도를 구하시오. 단, 근로자의 평균 체중은 70kg. 해당 작업 시의 폐 환기량은 시간당 1.25 세제곱미터로 가정한다. 먼저 SHD, 체내 흡수량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허용농도 C이기 때문에 C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SHD는 체중당 흡수량 0.005
곱하기 체중 70kg를 대입하고 시간은 8시간 대입, 그리고 V 폐 환기량은 1.25 세제곱미터 per hour를 대입, R 체내 잔류율은 주어지지 않으면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허용 농도 C는 0.035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작업장 내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만 나열된 것은?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 결정인자는 독성과 노출량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베릴륨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베릴륨의 만성 중독은 네이버후드 케이시스라고 불리운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예방을 위해 X선 촬영과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도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염화물, 황화물, 불화물과 같은 용해성 베릴륨 화합물은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도 맞는 내용, 4번의 치료는 BAL 등 금속 배설 촉진제를 투여하며 피부 병수에는 BAL 연고를 바른다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베릴륨 중독 증상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4번 문제, 질식제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1번의 수소는 단순 질식제, 2번의 질소는 단순 질식제, 3번의 오존은 포함되지 않고 4번의 황화수소는 화학 질식제로 답은 오존이 되는데, 여기서 오존은 단순 질식제도 화학적 질식제도 아닌 주로 강한 산화작용에 의한 자극성 가스로 분류되며 폐와 기도에 직접적인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키는 자극성 물질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질식제 개념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단순 질식제와 화학적 질식제를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다음 중 인체에 흡수된 대부분의 중금속을 배설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관은 신장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체내에 소량 흡수된 카드뮴은 체내에서 해독되는데 이들 반응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신장과 간에 주로 축적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드뮴 중독 증상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수은 중독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수은 중독 예방 대책 첫 번째로는 수은 주입 과정을 밀폐 공간 안에서 자동화한다. 두 번째로는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와 흡연 등을 행동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장에 흘린 수은은 신체가 닿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한다는 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이황화탄소 생체 내 대사산물은? 여기서 이황화탄소의 생체 내 대사산물은 요중 TTCA 또는 요중 이황화탄소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폐에 침착된 먼지의 정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어떤 먼지는 폐포벽을 통과하여 림프계나 다른 부위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먼지는 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에 의해 융해되지 않으므로 점액층에 의한 방출 이외에는 체내에 축적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전부 체외로 방출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납중독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닌 것은? 납중독 확인 시험사항 첫 번째로는 혈중 납농도, 두 번째로는 말초신경의 신경 전달 속도, 세 번째로는 ALA 축적, 네 번째로는 CAEDTA 이동시험, 마지막으로는 헤매 대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납중독 개념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특징적인 악성 변화는 간의 혈관 육종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메탄올의 악성 변화는 시신경 장애, 중추신경 억제이고 간의 혈관 육종은 염화 비닐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억제 작용이니 첫 번째로는 알칸, 두 번째로는 알켄, 세 번째로는 알코올, 네 번째로는 유기산, 다섯 번째로는 에스테르, 그 뒤로는 에테르 할로겐 화합물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 작용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억제작용과 자극작용 순서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3번 문제. 주로 비강, 인후두, 기관 등 호흡기의 기도 부위에 축적됨으로써 호흡기계 독성을 유발하는 분지는 이러한 물질은 흡입성 입자상 물질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별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시험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3가지 입자상 물질을 꼭 구분하여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94번 문제. 메탄올의 시각장애 독성을 나타내는 대사단계의 순서로 맞는 것은 대사단계 첫 번째로는 메탄올, 두 번째로는 포름알데히드, 세 번째로는 포름산, 마지막으로는 이산화탄소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유기용제에 의한 장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유독성의 포스겐을 발생시켜 장기간 노출 시 폐수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대부분의 유기용제가 포스겐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특정 유기염소계의 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등이 고온에서 연소되거나 자외선 등에 노출되었을 때 분해되어 포스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의 설명에서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 것은 단시간 노출 기준이란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시간 노출 기준 STL 개념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는 모든 수치가 빈칸으로 뚫린 적이 있기 때문에 수치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사염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생식기에 대한 독성 작용이 특히 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생식기가 아닌 간에 대한 독성 작용이 심하고, 두 번째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장과 신장장애를 유발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신장장애 증상으로는 감뇨, 혈뇨 등이 발생하며 완전 무뇨증이 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초기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두통, 구역 또는 구토, 복부 선통과 설사, 간호통 등이 나타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염화탄소 개념은 필기시험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8번 문제. 페니실린을 비롯한 약품을 정제하기 위한 추출제 혹은 냉동제 및 합성수지에 이용되는 물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물질은 클로로포름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클로로포름 개념은 필기시험에 2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간장, 신장의 암 발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가 방법 첫 번째로는 개인 시류 측정,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모니터링, 세 번째로는 건강감시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채석장 및 모래 분사 작업장 작업자들이 석영을 과도하게 흡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이러한 질병은 규폐증으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규폐증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 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